1학년. 아니 2학년. 그래서 할 때 그거를 이기는 힘을 배워야 돼. 이기는 힘. 이기는 힘. 이기는 힘을 못 배우면 내용을 아무리 잘해도 나중에 이제 어디 가서 꺾어지냐면 본선에서 토론이 있거든. 토론을 못해. 왜? 쓰기만 했으니까. 이걸 하면 여기서 할 때 왜? 만약에 내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주장부터 내가 발표를 갖다 정하고 나면 저는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겠습니다. 왜? 이런 분석에 대한 부분을 갖다 통해서 이러한 대안점을 갖다 세웠는데 그 대안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대 효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하다가 읽어내리는 형태로만 되다 보니 거기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 만약에 어떤 친구가 공격해왔어. 근데 오늘의 주제는 미세먼지인데 갑자기 식용곤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답변할 거야? 너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해. 근데 미세먼지인데 식용곤충에 대해서 우리가 막 공격하고 있어. 갑자기 뜬금없이. 주제는 미세먼지인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왜 그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대답할 거야? 거기 토론장에서?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질문한 주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토론의 주제와 맞지 않으므로 답변을 거절하겠습니다. 딱 끊어줘야 돼.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겠어? 뚜껑이 열리겠지? 그때부터 공격이 시작되는 거야. 그 토론의 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은 딴 걸 신경 쓰지 말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 하지 말고 연결하는 방법만을 잘 배우더라고. 연결하는 방법. 자, 이건 이제 지울게요. 응? 2학년? 1학년. 1학년 몇 번? 6번. 왜? 동생? 아니 아니요. 몇 번? 나 1학년 때 9번이고 지금은 12번. 12번까지 있어? 네, 12번까지 있어. 와 진짜 나 진짜 많다. 근데 진짜 너무 우리- 늘어가지고. 우리 5번까지밖에 없는데. 학교 어디? 영은수. 와 12번이야? 네. 한 반은 몇 명이에요? 우리 반은 30명. 오. 많은 거야. 오늘가 되게 많네. 근데 2번 1학년이 진짜 많아요. 한 명에 25명. 그리고? 25명인데 반이 12개가 있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저희 1학년은 지금 1학년은 전학도 안 받아요. 맞아 안 받아. 그럼 35명씩. 맞아요. 12반이 35명. 그럼 하나년에 360명이 있는 거야? 거의. 와. 자, 진짜 많아. 진정한 때다 때. 진짜. 근데 좋은 거야. 근데 그렇게 많은데 복도에 올려있으니까 진짜 다닐 수가 없어요. 왜 좋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성적할 때가 엄청 편해.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인원이 적어가지고 문제되는 학교들 많아서 일단 인원이 많은 거 좋은 거야. 자, 다시 들어가자. 일단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갖다 할 거냐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하는데 선생님이 아까 그 미세먼지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방법 하나만 먼저 알려주고 갈게. 미세먼지 약간 우리가 어디 미세먼지냐면 중국발 미세먼지가 있어. 중국발 미세먼지 아까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나라 쪽으로 건너온다고 했었지? 자, 중국의 지도를 갖다 그려보면 산둥반도에 대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연변 연해주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이렇게. 자, 근데 우리나라 여기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이쪽으로 건너와야 되는데 안 건너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편서풍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건너오잖아.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갖다 하려면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이 배리어를 갖다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배리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우리가 그 배리어를 갖다 뭘로 만드냐면 여기 인천부터 목포 지점까지 약 270km에 해당되어지는 그 지역에 바로 뭘 만든다? 해상 분수를 갖다 만드는 거야. 근데
대신 해상 분수를 만드는 거 왜 만드냐? 미세먼지 잡잖아. 그 미세먼지 물에 녹이면 얘 어차피 바다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바다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던 지각성분이 바다에 들어가니까 바다의 짠맛이 어떻게 되겠어? 원래대로 또 농도가 높아지면서 돌아오겠지. 그러면 바다의 생태계가 어떻게 돼? 회복이 돼. 해상 분수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좋아. 왜? 우리나라의 편서풍으로 건너오는 편서풍 중국발. 근데 저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바다에 가라앉으면은 저 미세먼지에 있는 나쁜 성분들은 바다에 퍼져요? 바다에 들어가겠지? 그러면은 그러면 바다에 사는 생물들은 아니 그거는 이제 DDT는 여기는 이 부분에 중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면 돼. 하지만 어쨌든 황사 미세먼지는 건너오잖아. 그것만 사용 안 하면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먼저 해결할 수 있지. 이 미세먼지 플러스 황사를 갖다 해결하는 거잖아. 두 번째는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서해의 자 바다 생태계를 갖다가 뭐 할 수 있어? 복원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상분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용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 자, 도대체 이 아까 편서풍발 미세먼지를 얼마나 우리가 높이 쏘아 올려야 막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이 쏘아 올려야 되는 물의 높이가 필요한데, 그 물의 높이는 누구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면 좋아?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이탈리아의 그 도시에 있는 공기청정기 타워. 근데 물의 높이가 아까 그러면 10m가 우리가 최적의 높이라고 얘기했는데, 최적의 높이 10m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물의 높이를 갖다 우리는 대충 어느 정도까지 쏘아 올려야 될까? 20m에서 30m까지는 쏘아 올리면 완전 안전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 자, 20m에서 30m면 우리 아파트 높이는 몇 층 높이냐? 10층이야, 10층. 10층. 자, 그럼 10층 높이에 우리가 해당되는 물의 높이를 갖다 만들려면 여기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 바로 물을 쏘아 올리는 장비의 압력이 필요해. 근데 A 장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물의 양을 갖다 똑같이 쏘아 올릴 때 자 이 통로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이렇게 줄여서 해놓은 경우 어느 쪽에 압이 더 셀까? B? B가 훨씬 더 세지. 그러면 이렇게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노즐이라고 하는데, 노즐의 입구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줄인 그 장치를 갖다 이용하면 30m까지도 우리가 가능해. 자, 그리고 그 대신 이걸 쏘아 올릴 수 있는 이제 뭐가 필요해? 동력이 필요하지? 근데 바다 위에 있는 동력이 뭐가 있겠어? 수력. 태양열. 왜? 바다 위에서 조력이지. 근데 조력이 우리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밀물과 썰물까지의 간격이 큰 만큼 계속적인 동력은 얻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이 동력은 바로 태양열을 갖다 이용한 방법. 자, 근데 이 태양열을 갖다 이용하는데 이게 바다에 떠 있는 거잖아. 바다에 떠 있으면 이 쇳덩어리 같은 경우는 무거워서 어떻게 돼? 가라앉아. 그리고 녹슬잖아. 그러면 녹슬지 않고 가벼운 거 우리 재료가 뭐가 있지? 플라스틱? 야, 상어 다 부서져. 어떻게 돼 이거?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얘는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가 얘 녹슬지 않잖아. 그리고 얇게 만들면 물에 떠.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물을 쏘아 올리는 이 도너츠 같은 구멍이 필요하지. 얘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잖아. 그리고 아까 태양열 지멸판이 필요하다면서 태양열 지멸판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놓으면 되지. 그 얘가 뭐해? 나중에 열리면 되지. 마치 뭐처럼 해바라기처럼.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이 그럼 선생님 떠있기만 하면 되겠네요? 아니, 미세먼지가 오른쪽으로 우리 이동을 해야 되잖아. 여기다 우리 뭘 집어넣어? 인공지능의 스마트 시스템을 갖다 집어넣어서 한 대만 만들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대를 만들 거 아니야.
그럼 얘를 갖다 출동 요청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 컨트롤 센터가 필요하겠지? 네. 그걸 우리가 여기다 만약에 컨트롤 센터를 갖다 지어 리조트처럼 지어 근데 리조트를 지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관광산업을 갖다 할 수 있지. 얘네 가지고 우리가 안 쓸 때 뭐를 하면 되겠어? 바닷물을 갖다 퍼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가 관광산업을 할 수 있는 해상 분수 쇼를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해상 분수 쇼 하는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두바이 빼놓고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대체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자 리조트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뭘로 활용한다? 여기 있는 이 해상 분수를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바로 컨트롤 센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설치를 할 수 있지. 그리고 여기다 우리나라는 서해안 쪽에 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 많지 않은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섬처럼 이거 띄워놓으면 하나의 영토처럼 될 수 있지. 우리의 뭘 확보할 수 있어? 영해를 확보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해상 분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이용해서 다른 여러 가지들을 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우리 이 미세먼지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몽고 쪽, 연해주 쪽에서 오는 조선 연변족에 있는 위치에서의 미세먼지도 우리가 문제가 돼요. 근데 걔는 타격이 커. 왜 크냐면 우리 중국에 춘절이 있어. 춘절에 우리가 뭐 터뜨려? 폭죽. 근데 폭죽에 우리 주성분이 뭐지? 칼륨이야. 근데 칼륨이 북서풍을 타고 추운 겨울에 어디로? 내려와. 근데 칼륨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신장 기능을 파괴해. 근데 우리는 거기서 폭죽의 냄새를 못 맡지만 칼륨은 어떻게 돼? 들어가지. 우리 근데 뭐가 신장이 이상해. 진짜 중국. 그래서 중국은 나도 싫어.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막으려면 여기다 또 뭐 설치해야 돼? 아이고. 분필? 열받았단 말이야. 자, 뭘 설치해야 돼? 여기다 또 해상분수 설치하면 되지, 한강에다가. 근데 한강에다 해상분수 설치하면 하나 더 이점이 있어. 어떤 이점이 있는 줄 알아? 미세먼지가 우리한테 해로운 이유는 공기 중에 있는 암모니아 성분 때문이야. 암모니아가 어디에 잘 녹아? 물에. 근데 암모니아가 왜 있을까? 암모니아가 아니 도시에 무슨 화장실도 깨끗한데 암모니아가 왜 있냐고. 도시 주변에 우리나라 그 주변에는 여기가 서울이잖아. 서울에 이 도시에 고기를 공급하기 위한 도축장이 있어, 얘들아. 소돼지의 도축장. 여기서 우리가 이 주변에 뭐를 한다? 축산업을 한다. 축산업을 하면 여기 우리가 뭐가 있다는 얘기야? 소나 돼지가 우리가 여기서 길러질 수 있는 축산 농가가 있는 거잖아. 그 축산 농가에서 우리가 걔네들이 먹고 싸고 하면서 나와 놓은 배설물들이 있지. 그 배설물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암모니아가 생성돼서 공기적으로 오른단 말이야. 그러면 암모니아가 도시보다 이쪽이 더 많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적은 지역으로 확산될 거 아니야. 그 확산되어서 들어온 암모니아가 서울에 있는 초미세먼지하고 결합하면 우리 몸에서 2차 미세먼지가 돼. 그게 뭐냐? 2차 초미세먼지 우리 몸속에서 발암물질로 인정받는 물질이 된다고. 우리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잖아. 근데 우리 공해물질하고 그것이 결합해서 제2차 오염물질 되니까 우리한테 엄청난 타격이 되는 거지. 근데 아까 그랬잖아. 암모니아가 물에 잘 녹는다고. 그럼 이 도시에 들어오는 부분의 암모니아를 차단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서울에서 여기 있는 이 반포대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9시만 되면 여름에 뭐해? 분수쇼 하잖아. 분수쇼. 그 무지개. 그래.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왜? 밤에는 기체가 다운이 되니까 온도가 낮아지니까 위에 올라가 밑으로 내려가. 아래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럼 암모니아 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여기 경관도 있지만 암모니아 농도에 대한 부분이 1차적인 목적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이런 해상 분수를 우리가 여기서 이용을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줄일 수 있잖아. 그럼 우리의 건강을 갖다 어떻게 할 수 있어? 결국은 지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대안점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단지 단순하게 중국의 미세먼지에 대한 이 부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항거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런 기술로 해서 중국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야 너네 이거 있어? 눌러줘야지. 이해됐냐?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해서 근데 이게 필요해. 왜? 그때 캐나다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막았어 못 막았어? 못 막았잖아. 못 막았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있으면 방사능이 오는 거를 바다에다가 떨어뜨려서 막을 수 있는 1차적인 수단이 되지. 그거 바다에다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지. 안 되지. 며칠 근데 터지면 우리 물에 다 먹어? 어차피 바다에 떨어져도 먹잖아요. 바다에 우리가 1차적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 왜냐면 우리가 그게 그대로 오면 낙진이 돼서 우리 막 썩어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일 텐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얼굴이 시커매지고. 원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역시 애들이 많은구나. 이게 적은 게 재밌어. 아우! 이게 많으면 이런 위험을 할 수가 없어. 야, 거기 봐. 이렇게 돼서 해야 되는데, 역시 이게 딱 이러니까 이만큼 내가 움직일 수 있구나. 좋아. 엔딩을 뭐 했는데? 이제는 인원이 많으면 이게 부담이 된가 재미가 아니라 수업을 재밌게 할 수가 없어. 다음에 한 명 더 오지 않아요? 네? 다음에 한 명 더 오지 않아요? 누구? 다음에 한 명 더 오지 않아요? 다음 주. 더 와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한 학생들이? 명이 더 오지 않아요? 원래 오늘 와서 인원이 다 찼거든. 네. 근데 오늘 그 친구가 안 왔어. 선생님 저기 뭐지? 대청중학교인데. 한 명이 더 오는 거네. 저희 학교 아니 뭐 연락 못 받았는데? 저도 확실하진 않은데 뭐 다음 주에 온다던 라는 말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한 수업인데. 걔는 근데 경력자예요. 이름이 누구? 김고민이라고 되게 공부 잘하고. 아는 것 같아. 서희치 나왔어? 나랑 김고민. 같은 애. 서원이 거야. 네? 김보민. 알아. 네? 내가 알고 있는 김보민이 맞을 거야. 진짜요? 저희 보민이 저희 보민이 7년치예요. 저희 보민이 많이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니니까. 자 이제 또 가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서운의 김보민 제가 아는 김보민만 2명 있어요. 이제 전화번호 까줄게. 전화번호 까줄게. 전화번호 우리 둘이 있을 때. 오케이? 여기서 갈 수는 없잖아. 어차피 제 개인 거 아니라서 괜찮아요. 걔는 아니 여기 괜찮아. 전화번호 다 날리면 걔네들이 전화번호 다 이렇게 웃자지라면 어떡해. 야너 전지로 와라 전지로 와라 전지로 와라. 뭐 애들이 모르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우리는 지금까지 이 태양열 발전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해왔어. 이 태양열 에너지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태양열 에너지? 쓸 데가 많아서. 그럼 모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아서. 그것도 있고 또 재생가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오케이. 와, 이 표현이 요새 유행이야. 지속 가능한. 교과서에 많이 나오죠. 맞아요. 실과 이게? 교과서에. 지속 가능한 비례, 지속 가능한. 저거 그 뭐냐 사회 교과서에 나와요. 실과도 있어요, 6학년 때. 맞아 실과에 지속 가능한 비례, 지속 그거는 가능한 거, 오랜만이야. 지속 가능한. 자, 지속 가능한.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에 이 태양열을 갖다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무공해이기 때문이야. ESG. 이거 또한 무공해인데 무한이야. 무공해요, 근데.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 태양열 전지판 그거. 전지판.
아닌가? 왜? 아니에요. 얘기해봐. 전지판 뭐? 전지판도 막 그 몇 년에 한 번씩 갈고 막 그래야 돼가지고. 아, 그거 다시 또 뒤집어 쓰잖아. 단지 태양열 전지판의 그 문제는 새똥이야. 새똥으로 다 도배해가지고 태양 전지판의 태양열 그 지별 효율이 떨어지는 거. 왜? 따뜻하고 시커머니까 새들이 너무 많이 앉아. 근데 거기다 꼭 이 날아갈 때 꼭 뭘 써? 새는 그 이 요도나 이런 것들 뭐 그게 짧잖아. 그래가지고 움직일 때 조금만 놀래도 그냥 싼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부분에서 그 싼 새똥이 거기 있는 그 지별판을 갖다 가려서 어떻게 돼? 못 쓴다. 태양열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거 외에는 뭐 굳이. 근데 이 태양열 열에너지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은 우리 그 영동고속도로를 달리거나 남해나 해가 잘 들어오는 지역들 있지? 그 지역들을 가면 밭에다가 깔았어. 밭에다. 근데 그 밭에다가 깔은 걸 우리가 뭐냐? 전기밭이라고 해. 전기 생산하는 밭. 그래서 우리가 전기 생산하는 거를 한국전력으로부터 우리가 돈을 받아. 근데 너네들이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스위스 있지? 스위스라는 나라가 이 태양이 엄청 빛이 좋잖아. 그래가지고 거기 이 스위스에서 생산한 전기의 약 40%를 유럽에다가 공급해. 그래서 이 스위스라는 나라 자체가 40%는 관광 수입인데 나머지 40%는 전기 생산 수입이야. 나머지 20%는 그냥 내수용. 거기 전기 빼고 관광 빼면 아무것도 없어. 스위스는. 더군다나 이번에 관광도 이제 없어지게 생겼지. 근데 스위스는 살기 좋은 것 같아. 산 완전. 조만간에. 근데 물가가 높은 거 보면 그래. 신라면 하나에 6,000원이 뭐야. 6,000원이 융프라우에서 우리나라에서요? 근데 융프라우에서 6,000원이야. 6,000원. 그 어디? 근데 거기 스위스에. 스위스는 근데 또 돈 잘 벌잖아요. 뭔 돈이야 그럼? 그 거기 주민분들이 나라에서 그냥 복지도 해주는 거지. 캐나다가 더 복지도 비싼데. 좋고. 근데 조만간에 눈이 녹을 거라. 아 알프스가 녹고 있어서 알프스로 인한 관광 수입이 조만간에 사라지겠군요. 사라질 걸로 본다. 그냥 많이 걸어다니는. 자, 근데 이 태양열 에너지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지속 가능한 부분에 대한 에너지를 제공하다 보니까 전기밭 뭘 지어? 전기동사를 갖다 짓는 거지. 그리고 전기동사를 갖다 짓는 이유가 뭘까? 밭과 노는 인력이 들어가야 되잖아. 네. 근데 이 농업에서 일하고 있는 인구의 연령대가 누구야? 선생님 좀 그래도 좀 나이가 좀 젊은? 쌤 많죠? 인정 못하는 거야? 늙은 젊다니까? 좀 젊은 애 집어내 들였어. 내 나이 51야. 자, 이게 동안이세요. 고마워. 진짜. 동안. 정말? 자, 근데 거기 있는 부분에서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알로에 다음에도 그러면 자,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게 한 가지가 있어. 뭐냐면 잠깐 어디까지 있지? 이 동안이라는 말은 진짜 스위스 전기용사 연령대. 그 전기농사를 짓는 이유가 선생님이 나이 조금만 더 먹으면 농사를 갖다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이 전기농사를 짓는 곳이 70대, 80대 할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야. 아니, 잘 생각해봐라. 내가 농사를 안 짓는데 내 땅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내가 돈을 벌 수가 있어.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 그리고 이 전기 생산을 갖다 하기 위한 태양열 지별판을 설치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럼 계속적으로 이게 전기가 생산돼. 태양이 없어지니? 안 없어지잖아. 근데 개꿀이야, 진짜. 근데 그거를 내 자녀한테까지 상속이 가능해. 진짜요? 그럼. 상속세 안 먹어. 아우, 무슨 상속세야. 근데 태양열 지별판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시설이 상속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아마 부모님들은 다 할걸? 땅이요. 땅이 있으면 하겠죠. 근데 땅이, 논과 밭은 땅이 비싸? 안 비싸거든. 이거 시설? 나라에서 지어주거든. 진짜요? 그럼. 그래서 나라에서 쓰는 거. 그럼 우리나라도? 진짜 개꿀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전기동사를 갖다가 짓는 건 우리 사회적인 문제. 무슨 문제? 그렇지. 고령화 시대의 뭐다? 농업을 대체할 수 있는 무슨 수단이야?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이 전기동사를 갖다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른 거의 관점에서 전기 생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초점을 갖다 맞추기 때문에 현실을 못 들여다봐. 아니 누가 농사를 짓니? 70대 80대 그 허브라고 김영가 막 이게 오냐고. 안 오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전기 농사를 갖다가 우리가 하는 이유가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는 그 농업에 대한 대체로 우리가 여기서 수단을 강구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밀양이라는 도시에서 밀양. 밀양이 어떤 도시냐면 너네 이 밀양은 잘 몰라도 얼음골이라고 하는 거 아마 들어봤을 거야. 사회 시간에. 밀양은 들어봤지만 얼음골. 네, 맞아요. 밀양이 우리가 여기서 이 얼음골 여기는 자연적으로 이 추운 바람이 여름에도 나와. 냉골이야 냉골 냉바람. 근데 그게 진짜 차가워. 근데 이 얼음골이 이제 있는 곳이 밀양인데 지금 밀양에 우리가 저기가 들어가 있지. 사드 미사일. 핵폭탄이 우리가 떠오르면 우리가 바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들어가 있어. 근데 그 미사일이 들어가 있는 반경 30km는 그 발생하는 자기장 때문에 사람들이 살면 안 돼. 그래서 밀양이라는 도시가 이제 거의 다 사람이 없는 형태가 됐는데 여기에 이 밀양이라고 하는 이 곳에 과수원이 있어. 과수원. 과수원. 무슨 과수원? 배과수원. 배밭. 큰? 진짜 배 과수원이야. 엄청 큰. 배밭. 사람이 그러면 안 사니까 땅이 많겠지. 그냥 많은 양의 조그만한 배럿이 아니고 그냥 한 큰 배럿을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배밭을 갖다 과수원 엄청 넓잖아. 근데 이 밀양에 사드가 들어오기 전이야. 근데 여기다가 태양열 지별판을 갖다 놨는데 이제 여기 태양열 지별판을 갖다 놓고. 근데 저거는 그 자기장이 이해를 안 가요. 배에 나오면. 어디에? 여기 지별판에 있는 자기장? 네. 너는 공부를 잘하는구나. 응? 자, 태양열 지별판을 놨어. 여기 A, B, C.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A는 말라졌고. 자, B는 어떻게 됐냐? 뿌리가 썩고. 그래 죽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마지막에 있는 C는 과일이 기형이야. 과일이 귀여운 거. 그러니까 사과가 원래 모양이 나오면 이렇게 이쁘게 나와야 되잖아. 네. 근데 사과가 막 이렇게. 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이거 얘 때문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지별판이 이게 햇빛을 갖다가 우리가 받기는 하지만 뜨겁잖아. 뜨거우니까 여기는 이 부분은 말라 죽고.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전기 생산 시설이 일단 열기 때문에 이게 배가 어느 정도 온도가 낮아야 되거든. 근데 열기가 있으니까 이 뿌리에 있는 이 물을 갖다가 우리가 흡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물을 갖다가 여기서 증발시키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썩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온도 이상으로 인해서 기형이 나왔어.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전력이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였거든. 보상 문제 때문에. 근데 한국전력에서 인정했어.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야 최초. 인정을 했어요? 한국전력에서 잘못한 거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뭐가 발생해? 자기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보다는 이 지별판에서 발생되어지는 높은 열이 문제가 된 거야. 근데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왜 갖다 붙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이 부분 때문에 단정 지을 수가 없어. 실험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기장이라고 하면 그 순간 그거는 방향이 완전 틀린 거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 자료가 있는 소스가 하나 있지. 뭐냐? 우리 텍사스에 가면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 가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산으로 들어간 철탑이 있어 얘들아. 설탕인 거예요?
이거. 아그 전기줄 송전탑.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이렇게 이게 다 우리 산으로 가 있잖아. 그 산으로 간 이유는 이 텍사스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에 그래. 여기 텍사스 주변에 있는 송전탑 그 밑에 마을이 있어, 마을. 근데 마을이 어느 순간 암 발병 환자가 1%도 아니고 40%나 증가한 거야. 40%. 역대급이야, 역대급. 들었어요. 그 위에 그런 약간 그 전기줄에 뭐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아니. 그냥 여기서 이게 우리 자기장이 발생하는 거지. 저기 흘러야 돼. 전기니까. 고압이니까 그만큼 발생되어지는 자기장도 어때? 세. 근데 이거에 대한 확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40년을 연구해서 밝혔어. 이 자기장이 문제였던 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이 철탑을 다 어디? 사람들이 없는 외곽으로 다 돌린 거. 그래서 우리나라 원래 어디 있었느냐? 우리들이 노는 놀이터에 있었어. 놀이터. 선생님 어릴 때 놀이터. 그래서 내가 철탑을 타고 올라가서 놀았던 기억이 난다니까? 진짜. 근데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냥 가서 헬리콥터 부르면 돼. 구해줘! 그러면 선생님, 그거 뭐지? 그럼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암 걸릴 확률이 높은 건가요? 지연아? 감사합니다. 아니야, 네가 날 구해주면 돼. 너 꼭 날 살려라. 알았지? 왜 말을 못하는 거야? 일각의 인재예요. 응? 일각의 인재. 쟤 의사 될 거야. 오. 넌 나 때문에라도 의사가 돼야 돼. 지금. 선생님 살리기 위해서. 어디가 아플지 몰라 지금. 근데 이 철탑이 진짜 우리 초등학교 때는 국민학교거든. 국민학교 때는 거기 놀이터 있어, 놀이터. 옛날이다. 40년도 더 된 얘기지. 안 부서졌어. 너 철탑이 왜 부서져? 야, 내가 참, 무슨 이게 괴상망측한 얘기를 철탑이 왜 부서져?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선생님들 이제 어린애들이잖아.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거에 이 다리가 안 닿아가지고 떨어져서 추락사고가 있는 일들이 있었었어. 그래서 선생님도 올라가는데 내가 뭐 2번 얻어맞았지. 소방관 아저씨한테. 진짜 소방 헬기 타고 내려왔거든. 진짜 아니 어디까지 올라가셨길래 헬기를 타는 거예요? 끝에. 헬기 부른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저거 몇 미터 되지 않아요? 저거 한 50m. 몇십 미터? 왜? 50m요? 원숭이에요? 몇 살 때요? 11살. 11살. 어떻게 올라가지? 그냥 선생님 키가 좀 컸었어. 6학년 때 168이었으니까. 키가 안 자라서 문제지. 자기장 때문에 그런 거야. 10cm도 안 자랐어. 10cm. 아이고. 너무 올라다녔나 봐. 암이 문제가 아니고 내 키가 안 자랐다. 아무도 낫지.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게 생겨서 이 인정한 첫 번째 사례야. 그래서 미국이 이거 선생님 과학 수업 때 얘기해 주는 건데 미국이 우리가 그 220V 전압을 안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220V를 써서 빠르게 송전하는 거고 그냥 누전이 없으니까. 근데 싱가포르 같은 데는 330이잖아. 걔네는 자원이 더 없는 거지. 우리나라 근데 미국은 자원이 많고 전기를 갖다가 좀 누수를 시켜도 상관없어. 근데 국민들이 일단은 거기서 건강하게끔 하기 위해서 110V를 쓰는 거야 아직도. 걔네가 괜히 110V 쓰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이야. 이 사건 때문에. 그럼 그걸 110V를 쓰는 건 국가적인 경쟁력이 되겠지. 자국민의 건강을 위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살기는 좋은데 어때? 자국민의 건강에 대한 수치는 미국보다 낫다. 낮은 거지. 진짜요? 왜냐면 의료시설이 발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암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것들의 확률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잖아. 만약 이게 진짜 맞다면.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봐봐. 우리나라에서 이런 속담이 있어. 전선이 지나가는 아래쪽에 있는 집은 사지 않는다. 왜 있겠어? 자기장. 그렇다면 너무 전선이 널려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아파트에 우리가 아파트 위를 지나가는 전선 있어? 없잖아. 위로는 없네. 그치. 주택이나 옆에는 사이드의 영향은 그렇게 받지 않지만 아래쪽.
그러니까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 그 위로 지나가는 집들이 꽤 있잖아. 그러니까 그 집들은 사람들이 살 때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은 집을 안 살려고 그러지. 이해됐죠? 잠깐 사진기가. 근데 그래서 미량은 어떻게? 응? 미량한 사람 안 사야 되세요? 저기는 좀 저거 배나무를 다 배버리고. 이 배 여기 땅에 있는 이 부분은 여기는 얘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얘는 베어야 돼. 배 나무 자체가 다 우리가 쓸모가 없어진 거기 그럼 때문에 보상하고 돈을 줬어요? 보상 처리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태양광 이 열에너지를 갖다 이런 사건 때문에 우리가 어디다가 옮겼냐면 너네 그 시화호라고 알지? 네. 그 우리가 새만금 사업하던데 그 갯벌 같은데 거기다 옮겼더니 거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새똥이 장난 아니게 쏟아져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 사업은 철저하게 어떻게 된 거야? 실패한 거지. 오히려 바다 위에 있는 그 부분에 설치를 갖다 하는 것보다 어떻게? 땅에다 설치하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 그 지붕에다가 설치를 많이 했잖아. 근데 지붕에다 설치를 갖다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 집은 쓰잖아. 근데 되게 웃긴 건 축전이 안 되는 집들이 많아. 태양열을 갖다 모으면 전기를 갖다 우리가 축전시켜서 써야 되잖아. 안 되는 집들이 많더라고. 부어서 어떻게 해요? 아니,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해봤자. 그 시설을 갖다가 설치를 잘못해놓은 거. 처음부터 우리가 설계가 잘못된 거. 이 시설은 어디가 우리가 원조냐면 남해가 원조야. 남해 독일마을. 남해 독일마을은 한국전력이 들어가서 전기료에 대한 지급이 0이야. 왜요? 마을 전체가 다 이 태양열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어, 얘들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양열은 햇빛을 반사시키잖아. 여기 송파에 나오면 무슨 땡땡 시티가 있어. 근데 그 시티의 그 아파트 벽면이 다 태양열 지배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 빛으로부터 반사되어진 그 앞에 있는 지역은 온도가 올라가. 그럼 거기다가 뭔가 온도가 올라가면 잘 자라는 식물들을. 아니 온도가 올라간다니까?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그 앞에 덥잖아. 네. 그럼 뭘 가동시키겠어? 전 에어컨. 에어컨. 그래서 전기를 갖다가 우리 줄이려고 했던 건데 에어컨을 갖다가 돌리면서 다시 어떻게 해? 또 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별판의 시대는 이제 곧 저물 거다. 왜?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술에 대한 부분을 박차를 가고 있는 게 바로 태양을 이용한, 즉 인공태양이야. 근데 저게 그래서 그 창문들이 좀 반짝거려요. 비스듬하게 위로 쏘지 않아요? 어디가? 저거요. 비스듬하게 위로 이렇게 생겼잖아. 아파트에 있는 거는 여기는 이 부분에 이렇게 돼 있지. 일렬로. 땅에 깔면은. 그럼 이 가정집에 있는 거는 그 인공니스처럼 안테나 이렇게 돼 있는 게 태양을 갖다가 해바라기처럼 따라가. 너네 해바라기가 태양을 쫓아가잖아. 왜 쫓아가는지 혹시 아는 사람? 전설 하나 있는데 뭐? 기억 안 나요? 그거는 해바라기가 자라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야. 근데 왜 자라냐? 식물은 빛을 받으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태양의 이 꽃 가리개가 꽃이 어둠을 만들어줘야 그 목 뒤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이 해바라기를 자라게끔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해를 막으려고 쫓아가는 거지 해를 바라보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이름이 잘못됐네요. 자,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이번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나서 해바라기 변종이 나왔는데 어떻게 돼? 얘가 움직이는 게 싫은 거지. 여기에도 틈 사이에 꽃들이 다 가로막아가지고 그 안에 완전하게 어둠을 만들었어. 그러면 걔는 햇빛을 갖다가 쫓아다니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어. 위로만 자라. 위로. 아니, 그러면? 잘 자랄 수 있고 위로만 자라. 그 그럼 관점은 지금 한국에 있어요. 어디? 한국에 있어요. 뭐가? 그 변종이 아니 그 방사능이 오염물질에서 나온 거잖아. 그게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오염돼. 오염되지 방사능이. 그러고 싶어?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주의를 좀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야 원칙. 자 오늘 지금 여기 이 개요소 수업에서 관련 주제까지 오늘 간단하게 오늘 해봤는데 네. 선생님이 지금 오늘 여기 아까 그 개요소 이거 올려준 거 있잖아.
그 올려준 거를 갖다가 출력해서 그 미세 플라스틱 자료 올려놨잖아. 그 미세 플라스틱 올려놓은 거에 다른 거 말고 이 미세 플라스틱 맨 뒤에 보면 자 여기 이게 주제가 딱 적혀져 있어. 그래서 학교에서 이 그 서울시 농제를 갖다가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그 주제를 갖다 주고 나서 대회를 갖다 진행할 경우에는 어떤 주제가 나오든지 간에 그걸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아까 얘기했던 영훈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서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전하고 지진이 나왔었어. 미세먼지들의 전통도 잘 나와.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분에서 이 하고 있는 거에 가장 기본되는 모토들 있지 그것들의 훈련을 되게 많이 해놔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원전 그 다음에 지진 미세먼지 이거 세 개는 이 지금 학교들이 가장 기본적인 주제들이야. 원전이 핵발전인 거고요? 근데 원자력 발전은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할 수 있잖아.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원자력 발전에 대해 나는 찬성합니다. 왜? 무공해거든. 없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안 터지면. 터지기만 안 터지지만 않아요. 우리나라가 터질 수 있게끔 하겠어? 근데 우리나라 한 가지 단점이 있어. 뭐? 백두산이 터지면 6.7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지가 문제야. 백두산 터진 다음에 세우면 안 돼요? 철관. 이미 만들었잖아. 근데 있는 거 터지기 전에 그래, 너처럼 지금 철거하고 질문을 그다음에. 갖다 하면 딱 거기서 이제 그게 들어가야지. 뭐? 만들어진 것들의 내진 설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점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철거하고. 아니, 철거하지 않고 철거를 못해요. 철거를 하려면 방사능 그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로봇이 있어야 돼. 그럼 드론이 나와야 되잖아 또. 한 번 만들면 끝이에요. 처음만 되면 못 철거해요? 쓰러지기 전까지? 만들 때는 100억이면 철거할 때는 600억이야. 그래서 그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우리나라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그쯤 되면 한번 원자력 발전소가 총 27개 항아리가 있는데 그 27개 항아리가 우리나라 전력의 몇 퍼센트를 담당하냐면 맞춰. 36. 비슷해. 33%. 33. 근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원자력 포기를 못 하는 거야. 근데 은근 너무 조금밖에 담당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그 대신 그게 줄어들었잖아.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지금 우리가 78개까지 늘리려고 하다가 화력발전은 뭐 하는 거예요? 석유 태우고 석탄 태우는 거, 이산화탄소 엄청 뿜어내는 거 56개에서 멈췄어. 건설하던 거 다 중단했어. 근데 수력발전소 우리가 근데 수력발전이 좋잖아. 근데 수력발전은 안 좋은 점이 딱 하나가 있어. 수력발전은 물을 갖다 담아둬야 되기 때문에 그 물을 담아두는 생태계가 어떻게 돼? 다 망가져. 중국에 아까 샨사댐 있지? 그거 우리가 거기서 물에 담그려고 400억 톤이야. 400억 톤. 천지에 있는 물 20배란 말이야. 중국 사람들 혼자 살아 세상. 근데 그 천지에 있는 물 20배만큼의 샨사댐을 가둔 이유가 있어.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그 서울시만한 도시가 2개가 들어가. 문화재로는 2,500개가 들어가 있어 지금. 2,500점. 마을로는 25개 마을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 문화재들이 다 뭐야? 속설에 가면 우리나라 거래잖아. 백제인 거. 백제 피라미드. 그래서 거기 물로 다 덮어버린 거야. 이해되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속설이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 있는 부분에서 너희들이 나중에 조금 더 알면 알고 있는 지식을 갖다 어떻게 거기다가 입혀주는 개요소를 작성해야 돼. 그래야 색깔이 있는 나만의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개요소가 나온단 말이야. 알았어? 오케이. 오늘 질문! 질문. 그리고 침묵. 질문. 선생님 셔츠랑 폼이랑 빨간. 내가 아니야 얼굴 드림 있다. 이 큰 얼굴. 질문. 질문. 선생님 젊어 보여요. 오. 질문 없니 얘들아? 더 켜졌는데? 우영아 질문. 네, 없어요. 우영아 그거 개요소 꼭 써봐야 된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수요일날 늦지 말고 들어와. 네. 7시야. 네. 7시. 네. 안녕.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윤서 내가. 안녕히 계세요. 성우야 성우야 사랑해. 안녕. 근데 그 정숙주행 다시 설명해 주시면. 뭐라고? 성우야? 전깃줄 다시 설명. 정숙주행 다시 설명해 그게 뭐냐면 깜짝이야. 이거 던지고 있어. 자 여기서 이게 가잖아. 근데 얘가 이게 가면 이게 우리가 빨리 가면 얘가 중간에 끽 서야 되잖아. 근데 이게 가다가 보면 여기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속도가 이게 유지가 되면 이 거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차가 여기까지 올 동안 이 차는 한번 섰다가 갈 수 있는 시간이 생겨.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는 횟수가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줄으니까 타이어의 마모가 줄어들어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일 수가 있다고. 이해됐어? 네. 그래서 나비 효과에 대한 부분을 없애면 그만큼 대기지 그 공기의 오염도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기질이 개선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네. 이해돼요? 네. 또 질문. 질문해. 그 개요서에 어. 대안인가? 그거를 여러 개 쓴 다음에 결론에서 하나를 뽑아갖고 주장 주장. 쓰라고 했잖아요. 왜? 어? 왜 여러 개 써요? 논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너의 뜻이 뭔지. 너만의 기억이잖아. 너 대안점이 다 똑같은 대안점일 것 같지? 일반적인 대안점이 있고 창의적 대안점, 기술적 대안점이 있어. 그럼 대안점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게 네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일반적인 건지 아니면 너만의 생각이 들어간 창의적인 건지 아니면 네가 생각한 기술적인 건지 강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집에 가니까 신났구나. 저 눈 커진 거 봐. 저렇게 눈이 맑을 수가 없어. 집에 간다니까. 알았어. 오늘 여기까지야. 화장실부터 갑시다. 갔다 와.